1월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그만치 그 1월에 9.8%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복리로요, 복리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형주 플러스 1월 고수익이라고 묘한 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이 또 등장했거든요. 요즘 제가 시즈널리티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11월에서 4월 전략 뭐 이런 거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요. 네, 근데 저도 필이 꽂히면은 모멘텀이 좀 쫙 이렇게 쏠렸다가 그거 몇 개 하다가 나 모멘텀 너무 많이 했네. 그럼 시즈널리티 좀 하다가 그다음에 또 딴 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월이라는 달은요, 다른 달과 주식 수익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1월의 법은 평소와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형주들의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1991년부터 2019년 그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인데요. 글로벌 주식 24개국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주식을 소형주부터 대형주로 쫙 나눴고, 그리고 모멘텀이 낮은 거부터 높은 거로 해가지고 25개의 포트폴리오가 나오시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소형주의 1월 수익이 그 뚜렷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형주 저모멘텀, 그러니까 루저 소형주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안 좋았던 그런 소형주가 자그마치 1월의 수익이 평균적으로 5%나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멘텀, 그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그런 소형주도 4.5%라는 높은 수익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소형주들도 그 중형주나 대형주보다는 수익이 훨씬 높았습니다. 월 2.6%, 2.7%, 3.48%꽤 높죠. 그쵸? 반대로 뭐 중형주, 대형주들은 수익이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월 1% 언저리였죠. 최근 10년은 어땠냐 하면은 최근 10년은 모멘텀과 크게 상관없이 소형주가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형주에 투자를 했으면은 1월에 3에서 4% 정도 벌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중대형주에서도 1월 전략이 좀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1월 수익이 그 전보다 뚜렷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다 전부 다 뭐 1.5%, 그 심지어 대형주 루저들 중에서는 2.66%까지 나옵니다. 최근 10년 추세는 루저 반란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잘 안 먹혔던 그런 주식들이 1월에는 수익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걸 루저 반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소형주 루저 포트폴리오 1991년부터 2019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때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말이야. 그러면은 1월에는 소형주에 투자를 하고 2월부터 12월은 예금을 하는 전략은 어때? 크크크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한 달만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소형주니까 사고 팔 때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좀 상당히 들 겁니다. 뭐 거래세도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도 내야 되지. 그리고 슬피지도 꽤 클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뭐 1월에 소형주 비중을 좀 높이거나 그런 거는 충분히 스마트한 그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소형주부터 대형주들을 이제 고평가 저평가 즉 PBR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네, 그 소형주는요 PBR와 크게 상관없이 수익이 그냥 계속 높습니다. 월 3에서 4% 정도이죠. 반대로 글로벌 주식 중에서 중형주와 대형주는 1월에 뭘 투자하든 그렇게 수익이 높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최근 10년 트렌드는요, PBR은 이제 사실 1월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중형주, 대형주를 봐도 뭐 PBR과 1월 수익이 크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면은 소형주 루저 수익과 소형주 저 PBR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한 수익 패턴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년짜리잖아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아니네, 30년짜리군요. 아, 계산도 못하네, 이제. 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1월에 수익이 마이너스로 난 때가 언제 있냐? 2007년, 8년, 뭐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고, 2014년, 15년.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이 루저 그러니까 소형주 저 PBR 포트폴리오가 1월에 수익을 못 낸 해가 4번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꽤 신기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더 많습니다. 미국은 1926년부터 데이터가 쌓여 있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묘한 게 제가 이제 1월 수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1927년부터 2009년 제가 소형주부터 이제 대형주까지 그 중간에는 2, 3, 4, 5는 그냥 시가총액으로 그 10등분을 한 건데 소형주가 가장 작은 주식들이고 2가 그 다음으로 작은 주식, 3이 그 다음으로 작은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이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1927년부터 2009년까지 네, 소형주의 1월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그만치 그 1월에 9.8%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복리로요, 복리요. 예, 대박이죠. 반대로 대형주에서는 1월 복리 수익이 겨우 1.23%밖에 안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소형주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해가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에는 1월에 미국 소형주에 투자를 했다면은 겨우 4.3%밖에 못 벌었습니다. 4.3%를 겨우라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소형주의, 1월 수익도 아쉽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번 PBR, 그리고 모멘텀 루저 위너로 구분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PBR을 보면은 그 소형주 내에서, 완전히 고평가된 그런 주식 또는 완전히 저평가된 그런 주식 얘네들이 딴 애들보다 수익이 좀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1963년부터 2009년을 보시면은 완전 고평가된 이제 그런 소형주들이 1월에 9.85%라는 높은 수익을 냈고, 그리고 완전 저평가된 주식들도 1월에 9.38%라는 놀라운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10년에만 봐도 이 완전 고평가, 완전 저평가 이런 주식들이 1월에 5.5%라는 높은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모멘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도 루저 반란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1월만은 다릅니다. 1월에는 루저들이 잘 나갑니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그 하위 20% 주식에 1월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복리 6.86%를 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윈너 포트폴리오도 복리 4.59%, not bad이긴 한데 루저들보다 좀 젖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북미직 루저 반란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91년부터 2019년, 가장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떨어진 하위 20%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했을 경우, 그 자산이 1월만 투자했는데도 91년부터 2020년까지 6배가 넘게 되네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1월 소형주 수익은 참 묘합니다. 사실 밸류에이션과 모멘텀과 크게 상관없이 그냥 엄청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저들 그리고 완전 고평가, 완전 저평가들이 잘 나가긴 했는데 글로벌 스케일로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냥 소형주들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1월에는 소형주만 하고 2월에서는 12월에는 예금과 채권만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래 비용을 다 빼도 아마 예금의 2배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 리스크 없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MDD가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에 소형주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이죠. 그쵸? 그냥 1월에만 투자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1월에 그냥 소형주 비중을 좀 높이는 게 그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는 왜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전략에 수익이 그렇게 좋은가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월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양도세가 없지만 아직은 없지만요. 생긴다죠? 양도세.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 옛날부터 양도세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12월에 제가 많이 손해본 그런 주식들을 팔아치워가지고 그 해에 수익을 낮추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올해는 좀 잃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야 하면 1월에 제가 걔네들을 다시 되사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분명히 양도세가 오래전부터 있는 그런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월에 소형 루저 주식들의 수익이 뚜렷이 높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의 윈도우 드레싱도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도 12월에 결산 보고서를 투자자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내가 번 주식들만 들어있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고서를 제가 딱 봐요. 제가 투자자로. 이거 뭐야? 개똥사 뭐라고? 마이너스 48%? 이런 XXX! 막 이럴 거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 소똥 주식은 플러스 23%, 그리고 뭐 닭똥 주식은 플러스 48%를 했지만 저는 분노에 겨워가지고 이런 걸 잘 안 볼 겁니다. 현명한 무엇이냐? 그 마이너스 48%를 내는 그 개똥 주식을 팔아버리고 보고서에는 소똥과 닭똥 주식만 적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죠. 아,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꽤 잘하고 있네. 야, 여기 이 두 개 주식 많이 날라갔네. 오, 굿, 굿. 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12월에 루저 주식들을 팔아치우는 그런 행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투자자들이 기분에 1월이 들떠서 너무 해피하고 좋으니까 새해 뭐가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 때문에 1월의 수익이 높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다음 영상도 대단히 재밌을 것이라 이거입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